반갑습니다. 도티비의 허태얼랑입니다. 네, 도티비는요, STV 상생 방송의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유튜브 방송 채널입니다. 오늘은 STV 상생 방송의 중심이 되는 신비한 이야기, 우주일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주일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먼저 우주일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일련이라고 하면은 우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별 그리고 어떤 무한한 공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1년은 어떨까요? 1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 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주 1년이라는 이 말은 무한한 공간 저 너머의 한 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를 사람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해서 이건 바로 메모지에 넣어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밴드 그룹의 이름처럼 한 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잠깐 웃으시라고 사진은 넣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저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느낌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을 나무에 비유로 해서 봄에 씨앗을 심잖아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이렇게 새싹이 일어납니다. 땅 밑에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은 어떤가요? 여름에는 뿌렸던 씨앗이 줄기도 커지고 이파리도 커지고 성장을 엄청 왕성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은 여름하고 비슷합니다. 줄기도 크고 잎도 무성한데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동안 농부가 가꿔 놓은 것들이 가을에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 어떤 느낌일까요? 춥죠. 네. 줄기도 마르고 무성했던 가지도 이제 말라서 이파리만 남고 모든 진액은 땅 밑으로 들어오는 그런 폐장의 시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은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저 큰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왜 모를까요? 우주일련에 대해서 왜 모르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묻지 말고 잠자리에게 내년을 묻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전부인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말하게 되면 하루살이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잠자리도 수명이 1년뿐인데 잠자리에게 내년이라는 시간을 묻게 되면은 잠자리 역시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흔히 100세 인상이라고 해서 100세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사람의 수명을. 사람의 수명보다 더 큰 우주의 주기를 사람이 알기 쉽겠나요? 어렵겠나요? 네,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주 일련을 알기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밝혀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시냐면 소강절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송나라 시대 학자예요. 중국 역사상 가장 경지에 높게 올랐다는 그런 학자이신데요. 지금의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 상수 철학들이 다 이분이 기초를 잡아놨기 때문에
또 계속 후학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냐면 그 이분이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인데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강전 선생님께서는 약간 30세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으셨는데 음, 상수 철학이 밝으신 분이니까 자손의 점괘도 보실 거 아니에요? 점괘를 보셨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데 자손을 보다 보니까 또 이 밑에 자손도 보게 되고 또 이 밑에 자손도 보게 되고 쭉쭉쭉쭉쭉 보다 보니까 이 9대째 갑자기 가문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가문의 위기가 닥쳐서 9대에 갑자기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시게 됩니다. 소강전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소강전 선생님이 세상을 뜨기 얼마 전 자손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먼 미래를 보니 9대째 가서 우리 가문이 끊기게 생겼더라. 내 그때를 대비해서 이 상자를 너에게 줄 테니 우리 가문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이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여라. 하고 이 상자를 남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말 이 9대째 오니까 9대 독자의 소강절 9대 후손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당시 지엄하던 법 앞에서 이 9대 자손은 하소연을 하죠. 관아에 있던 현감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개야, 너 사형인데 소원이 뭐냐? 죽기 전에 소원 한번 말해봐라.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대소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현감님, 저의 구대조 할아버지가 소강전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남기신 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상자를 꼭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현감은 존경하는 소강전 선생님이 남기신 물건이라고 하기에 바로 병사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당시 관아의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고요. 그리고 구대손이 여기 있을 겁니다. 병사들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요. 대청마루에 이 사또, 중국 그 당시에는 현감인데 현감의 의자가 있고 현감이 있을 겁니다. 상자를 갔던 병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쯤에 오겠죠. 이쯤에서 현감에게 말을 합니다. 현감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에서 흔히들 사람이 한 명 더 와서 올려다 드리기 마련인데 존경하는 소강전 선생님이시기에 현감은 공손히 상자를 받기 위해 일어나서 이 상자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청마루를 받치고 있던 큰 대들보가 현감의 의자를 덮쳐버립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부서졌는데 현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안도감도 생기고요. 놀라운 마음을 뒤로하고 현감은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상자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구여 암량사요 활아 구대손이라. 자,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당신이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었으니 나의 구대손을 좀 살려주시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먼 미래의 일을 소강전 선생님께서는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보셨는데요. 물론 이 구대도 살인 누명죄를 벗고 그 뒤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강전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주 1년에 대해서 밝혀 놓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는 12시간이죠. 예, 동양에선 12시간인데 이게 서양으로 오면서 24시간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12시간으로 잡았을 때 12시간으로 동양 시간으로 잡았을 때 그게 하루가 되죠. 하루에 30일 곱하면 뭐 한 달이 되죠. 한 달에 12를 곱하면 1년이 됩니다. 1년에 30을 곱하면 1세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연, 월, 일, 시, 그리고 이세. 이 세라는 말이 좀 낯설으시면 우리 흔히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세대 구성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를 세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를 소강전 선생님께서는 우주의 1시간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1시간에다가 12를 곱하면 아까 전에 뭐였죠? 예, 우주의 하루. 우주의 하루를 3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한 달인 1회. 우주의 한 달 곱하기 12는 바로 우주 1년. 12회 우주 1년 1원입니다. 네. 이렇게 소관전 선생님은 원, 회, 운, 세라는 단위를 사용하셔서 우주의 1년 시간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곱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곱해가면 바로 12만 9,600년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1세는 30년인데 여기에 12번을 곱하니 360년, 그 다음에 30번을 곱하니 1800년, 그 다음에 12번을 곱하니 12만 9600년.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양에서만 우리가 동양의 소강전 선생님만 말씀을 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손오공 나오는 소설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에서도 우주 1년 12만 9,600년은 나옵니다. 잠깐 쉬어갈 겸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 예, 동영상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손오공은 하늘과 땅에서 사고를 칩니다. 너무나 많은 사고를 쳐서 상자님께서 병사들을 보내서 손오공을 잡아오러 가는데 번번이 손오공은 둔갑수를 써서 도망치고 말죠. 이에 손오공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옥황상제님에게 나도 옥황상제 한번 해보겠소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이에 석가모니께서 야 손오공 너 잠깐 와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你就是鼎鼎大名的孙悟空。正是。此处是天庭炼丹的地方，我正在收集仙气，为玉帝炼制仙丹。 드래곤볼에 나오는 선두 같습니다. 네, 선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仙丹， 神仙吃过仙丹就会法力大增，相等于修炼3万年所得的法力。玉帝自幼修持，苦历过1750劫， 겁이라는 단어가 已经有 나오고요. 129600年。 자, 여기 나오죠. 1겁은 12만 9,600년이다. 서유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2만 9,600년. 이 서유기는요. 명나라 시대 때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명나라 시대에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 사람이 이 12만 9,600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이 위에 송나라 시대에 소강전 선생님께서
우주인년 12만 9,600년을 밝혀놓으셨기에 이 후세에 정치인, 시인, 문학인, 각종 지식인들은 모두 이 시간 단위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겁이라는 단위는 아주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알기 힘든 인간의 100세 나이로는 알기 힘든 12만 9,600년을 1겁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유기에서도 우주인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한반도에서 옛날 조선의 동의보감에서도 우주인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원은 12회이고 1원은 12회이고 그리고 1원 여기 써있네요. 1원은 12만 9,600이라고 써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께서도 약재를 지으실 때 우주와 인간을 하나로 보시면서 그렇게 약재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서경덕, 조선의 상수 철학의 기초를 지으신 분인데 이분도 저서를 보면은 이분이 상수 철학을 닦았기에 그의 제자 이지함 선생이 토정비결을 이제 지을 수 있었던 거였죠. 이분도 여기에 1세를 30년을 잡는다면 1원은 12만 9,600년이 되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걸릴 시간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김시습의 용호결에서도 사람과 우주를 하나로 보면서 1원은 12만 9,600년이다. 그래서 큰 변화의 시간이 1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주 일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알기 힘든 너무나 큰 우주의 시간이기에 우리가 몰랐었는데 수를 연구하시고 그리고 옛날 선지각이 있으신 조상님들께서는 다 이 우주 일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양에서 우주 일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서양과 과학에서 우주 일련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우주 일련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개벽 다이제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여를 하시냐면 바로 010-7533-1417로 문자를 주세요. 책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TV 허태얼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